보겠습니다. 425페이지 이론 내용은 다 정리했고요. 425페이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되어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쭉 보시고요. 자 핵심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가 있어야 계약 성립한다,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줄 끝에 가니까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일치하고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넘겨보시면 나와요. 객관적 합치가 내용이 일치하고 줄 긋고, 주관적 합치는 누가 됩니까? 상대방이, 당사자가 일치해야 됩니다. 됐어요? 자, 고려되시면 되고. 자, 불합의는 뭐야? 불합의. 합의가 안 된 게 불합의예요. 착오는 뭔데요? 성립은 했지만 착오를 취소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차이점이 뭡니까? 착오는 성립을 했는데 불합의는 성립 자체가 안 된 겁니다. 그 불합의는 계약서 자체가 성립을 안 됐고, 근데 착오는 성립을 했지만 취소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X. 자, X. 창고했잖아, 창고. 맞죠? 이게 한 20년 전에 한번 비슷한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지문으로 나왔어. 그때. 그 이후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가서. 청약. 자, 청약 갑니다. 자, 청약은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핵심이 뭡니까? 일방적. 여기 나와 있죠?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현관펜은 일방적, 확정적 해놓으시고, 현관펜. 세 번째 줄 끝에 가면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다. 그래서 세 가지 다 되어 있잖아. 청약의 의사표시는 일방적이고 확정적이면서 무체적이다, 구체적이다. 됐죠? X 부동산을 1억에 니한테 팔겠다라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자, 그래 됐고요. 그 다음 밑에 가서 양갈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무슨 표시다? 청약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죠. 그래서 맨 끝에 법률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옆에 페이지 가서 청약의 상대방 별표 딱 해놓고, 청약의 상대방은요 옆에다가 429페이지 가면은 승낙의 상대방 비교해야 됩니다. 자,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의 현관펜, 불특정 다수 현관펜 옆에 32 기출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청약은 불특정 다수라는 거 반드시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청약의 유인과의 구별 나와 있습니까? 유인하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줄에 구인 광고, 분양 광고, 견적서 제시. 아까 했죠? 분양 광고가 언제 나왔다고? 28회도 나왔고요. 견적서 제시하는 것은 32회 때 시험에 나왔습니다. 바로 옆에 보면 기출지문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판례가 28회 기출입니다. 28회. 분양 광고 나와 있어요. 판례 위에 분양 광고 현관펜 해놓으시고, 맨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시면 진하게 되어 있고 줄 거 져 있지. 청약 유인에 불과하다 28회 기출 딱 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청약의 효력입니다. 자,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 자, 기업번의 두 번째 줄. 무슨 주의 취하고 있다? 도달주의 111조 1항입니다. 도달주의 취하고 있다. 자, 니은번의 세 번째 줄까지 주고, 청약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돼도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게 30일에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바로 옆에 기출지문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서 나오고 청약에도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다. 알겠죠? 우리 아까 뭐랬습니까? 이거 판소노트에 몇 페이지라 했어 아까? 19페이지 보면 다 나온다 그랬죠? 다 나온다 그랬죠? 요 도달 후에는 처리할 수 없다. 요 세 가지가 전부 다 어디 나옵니까?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서 나왔죠, 전부 다. 맞아요?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총칙 배우고 계약법을 가는 이유가 내용이 민법 총칙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게 너무 많다고요. 알겠어요? 네, 됐습니다. 자, 이제 넘기시면 됩니다. 30일에 다 나왔던 내용이고, 넘기면 청약의 구성력이 요겁니다. 청약의 의사표시가 뭐한 후에는, 도달한 후에는 처리할 수 없다. 이게 구성력이야. 이게 뭐라고? 청약의 구성력. 이게 구성력입니다. 도달 후에는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도달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 그렇죠? 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번의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청약이 상대방의 도달의 현관펜 도달하여 나왔잖아.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도달한 후에 처리할 수 없다. 이런 거죠. 자, 이게 32에 33에 나왔습니다. 자, 이게 또 어디 나오냐? 옆에 기본서에 91페이지 참조거나 기본서 91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91페이지에 도달한 후에는 처리할 수 없다. 이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니은번에 청약의 존속기가 나와 있는데 A번, B번 여기 해놨죠. 아까 지웠는데 누가 지었는지 누가 지었죠? 네, 지었는데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 지우지 마라 했는데 지웠죠. 맞죠? 네. 지우면 또 뭐 깨끗하게 좀 지우든지 뭐 이상하지 맞죠? 지우려면 깨끗하게 지우든지 뭐. 네? 지우도 뭐 어설프게 맞죠? 자, 괜찮아요. 제가 한 따까리 할게요. 네. 네.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승낙 기간을 정했을 때는 뭡니까? 그 기간 내 도달해야 효력 발생하죠. 우리 아까 적었잖아.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무슨 기간 내? 상당 기간 내 도달해야 효력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갑시다. A번 승낙 기간을 정한 경우는 자, 포인트가 뭡니까? 그 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그럼 기간 내에 도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B번이 뭡니까?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무슨 기간 내 행간편? 상당 기간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게 529조 내용입니다. 두 개 다. A번, B번이 528조. 첫 번째는 1번이. B번이 529조 내용이에요. 그 B번이 옆에 기출지문입니다. 자,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가서 이제 그 밑에 디귿번은 참고로 보시고, 옆에 가서 청약의 실제적인 효력에서 승낙 적격, 승낙 적격이라는 게 뭡니까? 맨 끝에 가면 청약의 무슨 기간이다? 존속 기간이다. 그럼 6월 1일까지 답 달라고 했죠? 그럼 6월 1일까지 도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승낙 적격은 청약의 무슨 기간이다? 존속 기간이다. 존속 기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승낙합니다. 승낙. 승낙은 특정, 불특정. 1번 별표. 특정이지. 자, 보세요. 여기는 불특정이고, 요거는 특정. 맞죠? 그래서 특정, 불특정. 그래서 승낙의 상대방 특정된다. 특정 누구인데? 청약자. 그 밑에 즉 청약자 나와 있죠? 우리 아까 적었잖아. 요 특정은 누구라고 그랬어? 청약자 적어놨잖아. 특정 청약자 갑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별표 2개. 변결 가능 승낙을 했어요. 변결 가능 승낙은 새로운 증약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자, 또 3번입니다. 승낙의 자유입니다. 하든지 말든지 자유. 여기 나오죠. 승낙하든지 말든지 자유고 반드시 특정되고 변경된 승낙은 새로운 증약으로 본다. 이렇게 됐고. 자, 넘기면 됩니다. 자, 그게 옆에 기출지문 33에 기출됐던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조건을 붙이거나 내용을 변경하면 새로운 증약으로 본다. 이게 33의 기출이고 넘겨보시면 됩니다. 자, 넘기면 시험에 나왔던 거 회답이 없으면 요 판례가 이제 겁니다. 자, 일정 기간에 이의가 없으면 회답이 없으면 그 청약한 것을 본다는 효력이 있다 없다 그러면 자, 위에 읽어볼게요. 판례.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일을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보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자, 요건 어디냐면 세 번째 줄 끝에 가면 상대방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나와 있죠. 그럽니다.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청약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지? 승낙이 있어야 계약 승인합니다. 회답이 없으면 계약 승인한다라고 얘가 보냈다 하더라도 효력은 있다 없다? 없다. 의리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밑에 가서 자, 통상적 연착 나옵니다. 이거죠. 연착한 승낙은 아까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530조 내용이었죠. 볼 수 있다. 자, 비통상적 연착 나오는데 그 법조문 볼 필요 없고 바로 밑으로 가서 자, 우리 판서 노트에는 이제 몇 페이지 보냐면요.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 자, 보시면은 언제를 정했습니까? 승낙 기간을 몇 월로 정했어? 6월 1일. 맞죠? 5월 1일 날 우리가 청약 의사표시를 발송을 했습니다. 도달했죠. 그래서 생각하다가 발송을 했습니다. 승낙 의사표 발송했는데 자, 언제까지 도달하라고 했어?
6월 1일까지. 맞죠? 근데 언제 도달했어? 6월 5일에 도달했잖아. 지금 칠판 보고 판소도 보고 있는 거지 지금? 대답을 이상하게 하고 있어. 예. 맞죠? 저를 궁지에 빠뜨릴 목적으로. 알죠? 자, 다시 갈게요. 제가 등치가 크니까 뭐 가려서 그런가 본데. 자, 승낙 기간 며칠을 정했어? 6월 1일인데 5월 1일 날 청약의사합수 보내서 5월 10일에 도달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하다가 5월 15일에 발송을 했는데 요 기간에 도달하면 계약은 요때 성립하죠. 예? 맞아. 근데 연착했다고요. 근데 무슨 연착했다고? 사고로 연착했어. 갑자기 도착할 때 요때쯤 뭐가 나왔어요? 뭐지? 요때쯤에. 응? 요때 이제 뭐냐면 눈이 와가지고 뭐 아니면 지진 나가 박살나고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연착 배송이 안 되지? 그래 됐을 때 됩니까? 사고 연착이야. 자 그러면 자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얘는 통지를 해줘야 돼 얘한테. 승연 통지 이게 뭐야? 승낙 연착의 통지야. 네? 자, 이 승낙 연착이 되고 있대 통지해야 되지?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럼 통지를 하면 계약 성립해 안 해? 안 해. 그런데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은 성립을 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난 다음에 자격증 땄어요. 따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계약을 맺어줬는데 얘가 이제 도착했는데 사고로 연착했어. 그러니까 얘가 찾아오는 기라 여러분이 찾아와가지고 뭐랍니까? 중개사님 이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한테 가서 얘기를 해줘야 돼. 네 계약하고 싶나? 물어봐야 돼. 계약하고 싶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통지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럼 계약은 성립한단 말이야. 연착되지 아니한 것을 보기 때문에. 알겠지? 근데 계약하기 싫대. 통지해. 연착됐으니까 계약 안 한다고 통지해. 그럼 계약 성립해 안 해? 안 한다. 통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계약 성립하죠. 그럼 언제? 격승 발이잖아. 언제? 발신할 때. 됐죠? 그럼 5월 15일이 계약 성립식이라고.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정해줄게요. 순식간에 지나가가지고 뭐라 캐산노 하네. 눈빛이 그러네. 맞죠? 네. 자, 어제하고 오늘하고 빠진 사람은 이제 못 따라갑니다, 이제. 맞죠? 왜? 지도를 확 뺐기 때문에. 맞죠? 다시 갑니다. 자,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 계약 성립인데, 우리가 승낙 기간을 6월 1일 날 정했으면은 6월 1일 안에 도착해야 되지. 그래서 5월 1일 날 보내서 5월 10일 날 도달했고, 얘가 생각하다가 15일 날 보냈는데, 사고로 연착했다고. 6월 5일 날 도달했죠. 그러면 내가 계약을 하고 싶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맞지? 통지하러 가만히 있으면 계약 성립한다고. 그러면 법조문에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봐서 계약은 성립을 한다라고 돼 있거든. 근데 계약하기 싫으면 어떻게 됩니까? 통지. 야, 니 날라왔는데 연착됐다 임마. 계약 안 한대? 통지하지. 그럼 계약 성립해야 안 해? 안 한다 이 말이야. 말 성립했을 때 계약 성립식이 언제입니까? 격승 발신주의. 됐죠? 자, 이게 뭡니까? 옛날에 우리 시험에 언제 이렇게 날짜 이렇게 6월 1일 날 보내고 요 내용을 가지고 언제 계약 성립식이냐, 연체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거 다 나왔단 말이야. 기출 문제를 가지고 요걸 만든 겁니다. 알겠죠?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 정의가 다 끝났습니다. 자, 끝났고. 자, 528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528조. 자, 430페이지에 528조가 자, 연착. 뭡니까? 연착됐을 때 내용입니다. 자, 528조. 1항.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에 통지를 받지 못할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자, 보세요. 6월 1일까지 답 달라 했는데 6월 1일이 지나서 왔다.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됐어? 528조 1항 이해됐어? 승낙 기간을 정했는데 그 기간에 도착 안 했다. 그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자, 528조의 2항. 승낙 통지가 전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 보통 기간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일 때는 청약자는 자, 행간펜. 이 주어가 누구라고?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입니다. 네? 자, 보세요. 연착의 통지는 책무, 의무입니다. 책무, 의무다. 자, 그래서 청약자는 지체 없이 연착의 통지를 해야 한다. 그러나 도달 전에 무슨 통지하면은 지연되고 있다고 지연 통지를 하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지연 통지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연착 통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뭐예요? 연착에 통지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지연 통지를 했으니까. 이해됐어? 4만 갑니다. 청약자가 전항 통지를 하지 않을 때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사고를 연착했는데 통지하지 않을 때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을 보니까 계약은 성립한다고요. 531조의 발신주의 차고지. 격승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도 설명했고 옆에 사례도 다 설명했습니다. 자, 밑에 가서 계약이 성립 시기 여기 나옵니다. 대화자는 아까 뭐랬습니까? 대화자는 디귿 도달주의 격승발 이렇게 되죠. 그 밑에 나옵니다. 격승발 별표 531조. 격지자 할 때 격자 행합해. 우편으로 보내거나 이메일로 보내. 옆 밑에서거나 우편으로 보내거나 이메일로 보내면 격지자입니다. 자, 계약의 승낙의 통지를 만 때, 발송한 때 승인한다. 격승발입니다. 자, 이 격승발이 33회 때 또 나왔습니다. 이 격승발은 시험에 5번 이상 나왔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33회 때 나왔지만 그 전에 몇 번 더 나왔습니다. 격승발. 격지자 간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발신주의 취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밑에 줄 끄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파랗게 된 게 포인트입니다. 격지자간은 무슨 주의 취하고 있다? 발신주의 취하고 있다. 옆에 33의 기초를 해놓으시고 넘기시면 됩니다. 자, 니은번에 문제점 있지? 이거 읽으면요. 여러분이 문제 생긴대. 여러분이 문제가 생긴다고. 버려. 알겠죠? X에나. 안 읽는 게 시험에 도움이 돼. 요거 읽고 난 다음에 수강생들 이거 읽고 난 다음에 내가 와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데요? 안 읽지 마. 알겠죠? 이거 읽으면 헷갈린다고. X에나 보지도 마.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럼 옆에 가서 교차 청약 나옵니까? 교차 청약. 자, 교차 청약 갑시다. 어떤 내용이냐? 응? 교차 청약. 응? 자, 우리가 X 부동산을 1억에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보냈는데 얘가 받기 전에 얘가 또 보냈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봅시다. 5월 1일 날 보내고 5월 10일 도착해가지고 보내면 승낙이지. 근데 얘가 5월 15일이 아니고 5월 9일 날 발송을 했어. 자, 요 X 부동산 사겠다고. 그럼 이 승낙이 아니고 뭐예요? 요것도 청약이죠. 얘도 청약이고 얘도 청약이야. 맞아요? 네? 그런데 아까 뭐랬어요? 받고 난 데 보내면 승낙이지만 받기 전에 내가 이거 사겠다라고 하면은 요것도 청약이야. 얘도 청약, 얘도 청약. 이게 교차 청약이야. 이랬어? 이런 경우 있어 없어? 뭐 둘이 이제 뭐 저 물건 저거 니 사고 팔고 막 사자 좀 있어봐라 했는데 얘가 이제 내용 보내는 거야. 파겠다. 그럼 얘가 사고 싶다 보내는 거야. 얘도 청약, 얘도 청약이야. 내용 동일하지. 당사자 동일하지. 그러면 이건 언제 효력 발생하느냐 이 문제예요. 청약은 무슨 주의 취하고 있습니까? 도달주의. 양청약이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어. 알겠지? 무슨 주의? 도달주의다 이 말이야. 됐나요? 아, 됐어. 자, 그래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433페이지에 자, 교차 청약의 계약 성립에서 봅니다. 533조. 자, 별표해야 돼요. 교차 청약 시험에 4번인가 나왔습니다. 자, 지분으로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 자, 일단은 당사자 갑을 간에 동일한 내용이 행합해야 돼. 동일한 내용이 청약이 상호 교차됐다. 상호 교차 줄거 놓고. 자, 양청약이 상대방의 청약이니까 무슨 주의? 도달주의입니다.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도달을 발송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지랄병 특이 나왔어. X야.
도달이야. 청약은 무조건 뭐야? 도달이야. 알겠지? 예, 그래서 뭐다? 도달입니다. 도달. 자, 그래서 요 도달의 현관편이고 발송해놓고 X는 쉬고 발송해놓고 X는 해입니다. 자,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의 설명했고요. 성립 시기는 양청약이 도달의 현관편 해야 되죠. 도달한 때 성립한다. 여기 시험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2조 나옵니까?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뭐가 있을 때 사실일 때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뭐가 있을 때 사실일 때 계약 성립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자, 수업하다가 보면은 뭡니까? 오늘 아침에 왔는데 뭐 민법책 두고 그랬는데 주기사법책 두고 온 사람도 계시잖아. 그래서 민법책을 빌려가잖아. 그러면서 뭡니까? 거기다 책에다가 줄 꽂고 이러면 사야 된다고 하죠. 그때 하는 게 뭐예요? 제가 항상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다. 기출문제가 나왔어. 근데 기출문제 책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팍 적어붙다 반품은 됩니까? 안 됩니까? 사야 되죠? 그래서 사야 됩니다. 이게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화장품 가게 갔는데 샘플 막 써보니까 마음에 들어. 그럼 비닐을 확 잡아 뜯어붙 딱 사야 되죠. 맞아? 이게 계약 성립을 볼 수 있는 사실이 있거든. 맞죠? 이게 뭐라고?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요. 알죠? 화장품 가게를 하더라도 알아야 되고 책 가게 해도 알아야 돼 이거. 학원 하더라도 알아야 돼. 알겠죠? 예. 아직까지 기출문제 남아 있습니다. 알겠죠? 테스트 하고 싶으면 오세요. 적으면 내가 바로 살아갈게. 맞죠?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법조만 딱 보시면 됩니다. 자, 532조 볼게요.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뭐가 현관편에 났습니까?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 인정되는 뭐가 있을 때 사실 때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의의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에도 두 번째까지 줄 것이면 내용입니다. 다 했던 내용이고. 자, 밑에 뭐 기출 지문에 서점에서 사인했다 이 말이야. 응? 이름 적었다. 계약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자, 넘기시면 예제 문제 봅시다. 민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돼 있네요. 자, 1번 어떻습니까? 청약 불특정 다수 맞아? 핵심 단어 뭐야? 청약 불특정 다수 동그라미. 2번 지문은요. 청약은 도달주의 취하고 있잖아. 도달하면 처리하지 못한다. 구속력이 얘기하는 거지. 2번 맞고. 3번은요. 격승발. 자, 요거 지문 다 있는 사람 바보야. 격지자 할 때 격자 동그라미. 승낙의 통제 승발 나와야 돼. 격승발. 됐어? 그 지문 다 아니고 우리 격승발 딱 하면 되고. 그다음 맞아. 4번 지문은 발송한 후에 제한제 돼도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효다 맞죠? 111조 2항의 내용이잖아. 맞고. 5번 지문은 일정 기간에 이해하지 않으면 승낙을 본다고 하더라도 승낙하지 않으면 계약 성립하지 않는단 말이죠. 성립한다 했으면 틀렸죠. 맞아요? 자, 그래서 답이 몇 번? 5번입니다. 자,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와주책 요건 했었죠. 네, 이거 했고요. 자, 넘깁니다. 자, 다 있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위험 부담하고 다 있고 동시 이행의 한병권 해야 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자, 어디 보냐면 437페이지. 437페이지. 쌍무계약의 효력 나옵니까? 네. 그 위에 문제도 다 풀어봤지? 다 풀었습니다. 자, 밑에 쌍무계약에 우리 민법 총칙할 때 했습니다. 첫째 시간에 했어. 그래서 이 부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1교시 우리가 첫째 시간 했던 거 보면 되죠? 했어. 네. 자, 그다음 437페이지. 쌍무계약의 특질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가면 성립상 결련성 문제 있고 넘기면 됩니다. 시험 안 와요. 이행상 결련성이 뭡니까? 네 이행 안 하면 나도 이행 안 한다. 동시행의 한병권이 이행상 결련성 문제야. 세 번째 줄에 있죠. 끝에 동시행 한병권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행상 결련성 문제에서. 존속상 결련성 문제는 위험 부담 내용인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밑에 가서 무슨 한병권? 동시행 한병권. 자, 29,
30 빠지고 31, 32, 33 연달아 지금 나오고 있죠. 이건 별표 3개 넣으셔야 돼요. 자, 동시이행의 항변권. 자, 동시이행의 항변권 갑니다. 시험에 거의 100% 나옵니다. 30배 때 30배 때는 시험 문제는 지문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 말입니다. 네? 동시이행의 항변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시이행의 항변권. 자, 내용 한번 정의해보자. 자, 각각 을이 뭐였습니까? 매매계약했지. 맞아요? 자, 그래서 매매계약했다. 계약금을 준 날짜가 언제입니까? 5월 1일이야. 자, 여기 5월 1일. 자, 5월 15일 날 뭐 주기로 했다고? 중도금 지급하기로 했어. 6월 1일 날 뭡니까? 잔금 주면서 무슨 등기? 이전 등기 해주기로 했어. 6월 1일 날 무슨 이행한다고? 동시이행한다고. 맞죠? 자, 여러분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난 다음에 중개사무실을 오픈했습니다. 오픈했어요. 자, 중개사무실을 오픈해가지고 자, 매도인, 매수인 와서 여러분 사무실에서 계약한다고. 그러면 잔금 치를 때 뭐랍니까? 보통 아파트는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는 중도금 안 주죠? 계약금 꽂고 바로 잔금이잖아. 아파트 좀 팔아보고 하야. 상가 같은 경우는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중도금 또 3차, 4차 이렇게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20억 하거든. 상가가 없구나. 상가가 없어. 맞죠? 사본 적이 없구나. 상가는 보통 어떻게 됩니까? 잔금 치는데도 보통 한 6개월 기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 1년까지 주는 사람도 있어요. 알겠죠? 왜 그러냐? 금액이 크니까 50억 어떻게 한꺼번에 많이 내. 맞죠? 나중에 삼산에 한번 사봐. 그냥 삼산에 그 상가금을 한번 사봐. 7천짜리 이런 거. 옥동에 100억짜리 있어요. 100억짜리.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제가 알고 물건이 있습니다. 알죠? 100억짜리. 네, 100억짜리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100억 없죠 지금. 100억짜리도 있어요. 100억짜리도. 네, 100억짜리도 있어. 20억짜리도 있고 30억짜리도 있습니다. 삼산에 새로 지은 건물이 있어. 네?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알죠? 저희 알파 업무 갖고 있습니다. 알죠? 네,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우리가 중도금 이렇게 주는데 보통 계약금, 잔금 이렇게 주신다고요. 맞죠? 잔금 줄 때 뭐 합니까? 여러분 중개사가 둘이 보고 자, 매도인이 뭡니까?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전 등기 서류하고 다 두고 하죠. 예? 네? 그래서 뭡니까? 여기 뭡니까? 뭐 뭡니까? 등기 필증하고 뭐 가져오라 하잖아. 그 서류 이제 법무사 받았던 거 서류 들고 가고. 그리고 이 사람은 뭡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또 뭐야? 매도형 인감 떼야 되죠. 이 사람 매수인 인감 따야 되고. 맞죠? 그래가지고 다 떼가지고 딱 한단 말이야. 맞아요? 이때 누가 와 있어? 중개사무실에. 법무사 와 있죠. 양쪽으로 보통 받아가지고 위임장 받아가지고 이게 쌍방대리야. 양쪽으로 위임장 도장 다 찍어가지고 가서 등기 칩니까? 안 칩니까? 친단 말이에요. 알죠? 그래서 등기에는 쌍방대리 뭡니까? 허용이에요. 누구 때문에? 법무사 때문에. 알죠? 자,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렇게 동시이행을 하는데 뭐 할 때 합니까? 잔금 주면서 이전 등기 할 때 무슨 이행이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네, 그러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자, 반드시 무슨 계약일 때? 서로 대가적 채무지는 뭡니까? 쌍무 계약일 때. 자, 서로 대가적 뭡니까? 채무를 지는 계약이 뭐예요? 쌍무 계약이죠. 쌍무 계약일 때 뭐 성립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가 도래해야 됩니까?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 이게 6월 1일이지? 6월 1일이지? 잔금 주고 이전 등기 할 때 동시행이다. 잔금 주고 이전 등기가 동시행하는 게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고 자, 이행을 청구해야지 항변권 행사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돈을 다 줘버리고 난 다음에 얘가 안 하면은 뭐야? 이행 지체야. 채무분행으로. 지도 잔금 안 주고 이전 등기도 안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둘이가 주장하는 게 뭐야?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네, 됩니다. 그래서 일방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이행 청구를 해야 된다. 근데 이행을 한 사람이 해버리면 뭡니까? 이행 지체가 돼서 계약 해제로 간다고, 소멸로. 알겠죠? 그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뭡니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계약 승인하고 난 다음에, 맞죠? 효력에서 네 줄 때까지 나 못 준다고 버티게 하는 게 뭐예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버티게 하다가, 효력이 있다가 버티게 하다가 한 명이 이행을 다 하면은, 근데 안 했다 상대방이, 그럴 때 이제 해제, 뭐 계약의 소멸인 해제와 해지로 간다고. 알겠죠? 됐어? 그래서 이제 계약의 효력에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가장 중요한 파트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제 들어갈게요. 쌍무계약인데 서로 대가적 채무를 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동일성이 유지가 되면 요 채권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항변권은 뭡니까? 존속합니다. 채권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항변권은 뭐한다? 존속합니다. 경계계약은 뭡니까? 구채무를 없애고 새롭게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동일성 유지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당사자가 변경이 됐다. 이때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채권을 양도하거나 채무를 인수했다. 그 채권 채무 그대로 넘어가잖아. 그러면 동일성 유지가 돼야 안 돼? 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경이 돼도 어떻게 됩니까? 동일성 유지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냐? 채무를 이행 못했단 말입니다. 이게 뭐야? 이행 불능이야. 자, 여기에 채무를 이행 못했다고 그냥 합시다. 채무를 이행 못해가지고, 자, 무슨 채무로 바뀌었다? 일단 채무 불이행으로. 자,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항변권을 존속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금 이따가 볼 겁니다. 이거 판례.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 이제 일단 먼저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변제기 도래했을 때 요 내용은 좀 이따 정리합니다. 자, 책을 보도록 할게요. 자, 438페이지 한번 보시고, 438페이지. 동시이행의 항변권 536조 보겠습니다. 자, 1항에 무슨 계약? 쌍무계약의 행간편이시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쌍무계약에서 적용되는데, 자, 상대방 이행할 때까지 나는 이행을 뭐 할 수 있다고요?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 있지 않을 때 그러하지 않았다. 두 번째 요건 무슨 기 도래해야 된다 그래서, 자, 첫 번째가 상무계약이고 변제기가 도래해야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항 갑니다. 당사자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 먼저 이행해야 되는 경우, 자, 여기서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을이 계약금 먼저 주고 중도금 또 줘야 되고 5월 15일에 주고 먼저 주기로 약속된 사람이 누구야? 을이잖아. 을이 무슨 의무자다? 선이행 의무자입니다. 을이. 자, 그러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 저기서 누구 얘기한다? 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상대방이 이행에 곤란한 현장 사유가 있을 때 전항 법무가 왔다. 그러면은 먼저 이행하려고 내가 이제 중도금 지급하러 갔는데, 자 보세요. 우리 중도금 지급하러 갔는데 여기 채권자들 덜러보 있고 빨간 딱지 붙이고 막 난리야. 그럼 내가 잔금하고 중도금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줘. 뭐 하니까? 불안하니까. 그래서 536조 2항이 536조 2항 앞에다가 뭐라 적어놔야 돼요? 뭐 2항 앞에다가 불안의 항변권 적어놔요. 불안의 무슨 건? 항변권. 내가 중도금 지급하러 갔는데 채권자 덜러보 있고 빨간 딱지 붙이고 난리다. 그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무슨 항변권이다? 불안의 항변권이다. 여기 나옵니다. 이거. 무슨 항변권? 불안의 항변권. 여기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책에 보도록 할게요. 의 갑니다. 의. 두 번째 주까지 줄 것이고 536조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이행 제공할 때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판례가 왔어. 판례. 첫 번째 판례 나옵니까?
자, 이겁니다. 이거 보세요. 이 부동산에 뭐가 돼 있다? 가압류가 돼 있어. 그럼 이 가압류 말소하고 깨끗한 물건 넘기는 거하고 대금 지급은 무슨 이행? 동시행이다. 자, 그게 1번 판례인데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자, 소유권 이전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고 대금 지급은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두 번째 판례가 이행불능입니다. 자, 이행불능으로 이 채무가 무슨 채무로 바뀌었다? 손배채무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항변권은 뭡니까? 소멸한다, 유지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에요. 자, 2번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동시행 관계에 있는 채무 중 채무의 현관편, 채무가 무슨 불능됨으로써 이 채무가 이행불능이 됩니다. 채무, 이 곱해가 아니고 이 채무가 무슨 불능됨으로써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이 말입니다.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무슨 채무로 바뀌었다고?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항변권은 존속한다 이 말이죠. 네, 그 판례 별표 한 개 놓고 그것도 1번은 이게 시험에 2번이가 나왔고요. 2번 지문은 2번 나왔어요. 이것도 별표 넣으시고. 자, 그래서 자, 요거는 뭐가 변하는 겁니까? 앞에 적어놔요. 뭐가 변하는 거다? 성질이 변해도 항변권은 존속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 2번 판례 앞에 뭐가 변해도 성질이 변해도 항변권은 뭐한다? 존속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옆에 가서요. 성립 요건에 가서 양갈로 1번. 양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무슨 계약일까? 쌍무계약입니다. 쌍무계약. 자, 그래서 파랗게 된 거 줄 것이고 세 번째 줄에 상대방이 각각의 별개의 약정으로 상대방이 채무를 지게 한 경우 이때는 항변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동일한 게 아니고 별개야. 자, 동일한 게 아니고 뭐라고? 별개야. 이때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동시이행 아닙니다. 자,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판례 내용이. 자, 한번 보시고. 자, 포인트는 뭐냐면 1번 판례 말고 2번 판례 한번 보세요. 1번 판례도 마찬가지야. 1번 판례에는 진하게 돼 있고 줄거진 거 첫 번째 말고 바로 밑에 5번째 줄이니까 6번째 줄 나오죠. 발생 원인을 달리하고 있어서 찾았습니까? 그러면 발생 원인이 달리한다. 별개의 약정이지. 그러면은 동시관계다 아니다. 아니야. 그 두 번째 판례도 밑에 가면은 별개의 원인으로 네 번째 줄인가 보면 나옵니다.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동시관계가 아니다. 왜? 동일하지가 않으니까. 됐습니까?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2번 가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이 별표입니다. 뭐가 무효된 경우? 경매가 무효가 됐어. 경매가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매가 무효되면 부동산을 돌리는 거하고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거하고 배당금 돌리는 거하고는 예? 배당금을 반환하고 말소 등기를 하는 거하고는 자, 이거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배당 받아가는 사람, 임금 밀려가 받아가는 사람도 있거든. 맞지? 동시행 관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이게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옆에다가 별표를 해놓으시고 경매가 무효가 되어 형 앞에 해놓고 두 번째 줄에 끝에 그 등기 말소 의무와 배당금 반환 의무는 서로 이행 상대방이 달리하는 것이므로 동시행관계다 아니다. 아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경매 물건이 들어오면은 임금 채권이 밀린 놈들도 들어와가지고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보상금 못 받아가지고 배당 신청하는 경우도 있거든. 무슨 말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배당 받아간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등기를 말소하는 거하고 배당금 반환하는 거는 동시행관계로 볼 수가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알겠어요? 경매가 무효가 됐다. 그러면 배당 받아간 사람이 있지? 근데 누가 막 들어온다고?
임금 채권 밀린 사람도 막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거든. 재보상 못 받아가 들어온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받아갔어. 무슨 말이지? 그럼 이 배당금을 줬던 걸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거든. 알겠지? 그래서 배당금 반환하는 거하고 등기 말소하는 거하고는 동시관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 판례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에 3번 나왔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됐고. 자, 동그라미 3번 내용은 그냥 한번 보시고 넘깁니다. 자, 넘기면 확대 적용 사례 해가지고 나오는데, 자, 쭉 나와 있는데 요거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양갈로 2번부터 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무슨 계약 하다가 영국 딱 봅니까? 상무 계약 하고 있는데 두 번째 무슨 기 도래해야 된다? 변제기. 자, 그럼 변제기 도래했을 때 여기 내용 정리할게요. 선이 뭔데? 선. 선이행 의무자. 선이행 의무자입니다. 여기 선이행 의무자는 여기서 누구는 얘기하는 거야? 을 얘기하는 거지. 저기서 을 얘기하는 거지. 계약금 먼저 주고 중도금 먼저 지급하기는 선이행 의무자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원칙은 한병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먼저 주기로 계약서 돼 있으니까. 맞지? 그런데 예외로 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데 언제? 무슨 항변권 여기? 불안해 항변권. 중도금 지급하러 갔는데 채권자들 둘러보 있고 빨간 딱지 막 붙인다. 돈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준다 이 말이에요. 무슨 항변권? 불안해 항변권. 자, 그 다음에 요겁니다. 요거 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뭐가 도래하면 잔금이 도래했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뭐가 도래하면 잔금이 도래했어. 잔금부터는 무슨 행위입니까? 동식이지. 자, 여기 보세요.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인데, 자, 중도금 지급하지 않다가 잔금이 도래했다고. 그러면 잔금하고 잊었는 게 동시인 게 아니고 잔금 주면서 중도금 주고 잔금과 중도금 사이에 지연이자 며칠? 16일분의 지연이자까지 주는 거하고 동시행입니다. 알겠어요? 자, 뭐를 지급하지 않다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뭐가 도래하면 잔금이 도래하면 요 중도금 잔금 사이에 16일분 지연이자 있죠? 요거 주고 잔금 지급하는 거하고 중도금 지급하는 거는 무슨 행위다? 이 이전 기간과 동시행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갈게요. 440페이지.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거 돼 있는데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변제기에 있어야 된다. 줄 끊어놓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즉 선의의 의무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동시행의 한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돼 있습니까? 두 번째 줄. 440페이지 밑에. 있어? 않는데 예외? 무슨 항변권? 불안의 항변권하고 니은번의 선의행 의무의 불이행 후에 후행이 변제기 도래. 어렵게 해놨네. 중도금 지급하지 않다가 뭐 도래했을 때? 잔금 지급 도래했을 때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A번에 그래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끄시고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해 놓은 게 밑에 파랗게 된 거 있지? 있어? 잔금 지급일까지 중도금 지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잔금 이후로부터는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므로 이행지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잔금부터는 무슨 이행이야? 동시행이니까 지연이자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좀 이따 할 겁니다. 그거. 자, 그거까지 줄 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갈로 3번 타이틀에만 줄 거시면 됩니다. 상대방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 청구해야 됩니다. 그거 저기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 제공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해야지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상대방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 청구해야 된다. 그거 주면 됩니다. 요거죠, 요거. 이행 제공하지 않으면서 이행을 청구해야지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일부 이행이나 불완전 이행 이거 넘어갑니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넘기시면 되고 수령지체 별표 넣으셔야 돼요. 수령지체. 상대방이 이행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하지 않음으로써 무슨 지체에 빠졌다? 수령지체에 빠진 당사도 그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한 현관표 넣으시고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지체하고 있다가 잔금 도래하면 항변권 행사할 수 있죠. 맞지? 자, 그러면 항변권을 없애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 아는 기쁘고 얘는 뭡니까? 이행지체 만들어야 항변권 소멸입니다.
알죠? 항변권 소멸을 하려면 이행 제공이 계속돼야 된다. 다 돼버야지. 얘가 상대방이 뭐에 빠집니까? 이행지체에 빠집니다. 반대로 얘가 계약금 중도금 잔까지 다 줘야 등기 안 넘겼잖아. 그러면 얘가 뭡니까? 얘가 무슨 지체 빠집니까? 나는 다 줬는데 지가 안 넘겼잖아. 이행지체 빠지잖아. 맞지?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해지한다는 얘기는 무슨 불이행으로 가는 겁니까? 이제 채무불이행이야. 이제 동시관계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은 수령지체 중이라 하더라도 항변권을 존속하는데, 자, 항변권을 없애려면 어떻게 된다고? 이행 제공이 뭐 된다? 계속돼야 된다. 이게 포인트야. 알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다 줘야 항변권은 뭐 한다고? 소멸한다. 맞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이행 제공이 계속된다. 시험 3번 나왔던 판례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판례 그 내용입니다. 줄거진 거. 과거에 한번 이행 제공했다 그래서 항변권이 소멸한 게 아니다. 소멸시키려면 어떻게 된다고? 이행 제공이 계속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밑에 가서 효력으로 갑니다. 자, 효력은 우리 판서노트에 보시면 됩니다. 효력. 자, 보도록 할게요. 효력. 자, 지웁시다. 이거. 효력. 효력. 자, 효력은 무슨 항변권입니까? 연기적 항변권이야. 연기적 항변권. 자, 보세요. 6월 1일 날. 자, 5월 1일 날 아까 뭐 했습니까? 계약금 주고 5월 15일 날 중도금 지급하고 6월 1일 날 잔금을 지급하면서 이전 등기하기로 했어 안 했어? 요게 동시행이지. 맞아? 그랬는데 6월 15일이 됐는데도 지도 이행 안 한다, 나도 이행 안 한다. 7월 1일이 됐는데도 안 한다. 계속 뭐 되고 있습니까? 연기가 되고 있거든. 예? 맞죠? 그 지도 이행 안 하고 나도 이행 안 하니까 이행 지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야. 이행 지체는 언제 나옵니까? 나는 이행하고 지가 이행 안 할 때 이행 지체잖아. 맞지? 그러면 이행 지체가 아니다. 지도 이행하고 나도 이행 안 하니까 계속 연기되고 이행 지체가 있다 없다? 없고 지연이자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까 뭐랬어요? 잔금부터는 지연이자가 있다 없다? 없다 했잖아요. 왜? 잔금부터는 동시행이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일단 다 치우고 잔금하고 이전 등기는 어디서 합니까? 동시행을 어디서 합니까? 중개 사무실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맞지? 그런데 계약 해지하려면은 나는 이행 다 예쁘고 지는 이행 안 해야지 이행 지체 돼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 잔금만 남았을 때는 됩니까? 둘 다 항변권 행사할 수 있죠? 잔금은. 맞아? 쥐도 안 넘기고 내 잔금도 안 주니까 항변권 행사할 수 있잖아. 맞지? 그 항변권 소멸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행 제공이 계속돼가지고 완전히 다 줬버린다고. 그런데 돈 안 줬다. 계약 해제야. 알겠어? 그럼 동시행 항변권은 뭡니까? 계약이 성립하면은 둘이 사이에 네 줄 때까지 못 준다고 거절하는 거야. 둘 다 버티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얘가 항변권을 없애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행 제공 다 해버리면 얘는 뭡니까? 항변권 소멸시킨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잔금하고 이전 등기 관계는 무슨 관계니까? 동시행 관계니까 지연이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이행지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둘이가 대판 싸움다. 대판 싸움. 끝까지 계속 연기되고 있거든. 대판 싸움 보면 판사한테 가면 얘가 판사한테 가면 판사가 뭐랍니까? 니는 항변권이 있구나. 그러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원고, 소를 받는 사람이 피고. 알아 이거? 그 원고가 항변권이 있으니까 일부 승소 판결 때리면서 판사는 어떻게 됩니까? 해결해야 되지. 그거 뭐라 합니까? 판사는. 자, 니는 요거 넘기고 니는 잔금 지급해. 맞아? 상환하고 이행하라고 판결 때려본다고. 이해됐어? 그래서 무슨 판결 때린다? 상환 이행 판결. 요거 상환 급부 판결 같은 말입니다. 어떤 책에는 상환 급부 판결, 어떤 책에는 이행 판결 같은 말이에요.
요거 때린다. 자, 그 다음에 자동 채권은 상계가 된다, 안 된다? 요 지읒은 시옷이, 아, 그렇지. 수동 채권은 상계가 돼야 안 돼? 시옷이, 됐죠?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동 채권, 수동 채권이 뭔데? 뭐긴 설명해야죠. 안 해주고 이거 찾아올 낀데. 자, 이 X 부동산을 넘기는데 얘가 1억 주기로 했어, 1억. 자, 이 사람이 1억 주기로 했어. 1억 주기로 했어. 자, 그런데 얘가 얘한테 7천만 원 줄게 했어. 그 전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얘가 내가 뭡니까? 7천만 받을 게 있고 나는 1억 줘야 되잖아. 맞아? 그러면 얘는 뭡니까? 지 임의대로 까버려 가지고 3천만 원만 주고 끝낼 수 있다 없다. 이게 뭡니까? 자동 채권입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에? 자, 내가 줄 게 있고 받으겠다. 지 스스로가 그냥 까가지고 자동으로 까가지고 주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판례가 동시행의 한명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자기 임의로 까가지고 돈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상대방이 피해 볼 수 있거든. 알겠지? 그런데 갑이 을에게 뭡니까? 내가 니한테 그 7천만 줄게 있고 니 내한테 1억 줄게 있으니까 그냥 까가지고 주가. 이게 수동 채권이야. 알죠? 그 3천만만 두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수동 채권은 된다 안 된다? 상계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용어의 의미를 시험에 내는 게 아니고 시험에 3번 나왔던 게 자동 채권은 상계가 될까 안 될까? 지읒은 시옷이 시옷 동그라미. 알겠어요? 이렇게 시험에 요것밖에 안 나와. 시험에 어떻게 됩니까? 3번 나왔는데 자동 채권은 상계가 됩니까? 물어보거든. 자동, 지읒, 상계, 시옷, X. 됐지? 3번 나왔대. 알겠죠? 그래서 내용 설명에서 자동 채권이 어떤 건지 설명했지? 수동 채권은 뭐야? 니 그냥 내가 줄게 있고 받으겠으니까 니 까가지고 그냥 3천만 원 두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상계가 돼. 알겠지? 이해됐어? 저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고? 자동 채권 상계가 돼? 안 돼? 안 돼. 수동 채권 상계가 이렇게 나온다고. 오케이? 그럼 우리 요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지.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지? 네, 됐습니다. 이게 효과입니다. 자, 효과는 계속 뭐 되고 있습니까? 잔금 줄 때까지, 이전 등기 할 때까지 계속 연기가 되잖아. 무슨 항변권이야? 연기적 항변권이고. 자, 그리고 이 둘이가 싸워가지고 지도 안 주고 나도 안 주고 계속 싸워가지고 계속 연기되니까 얘가 가서 이제 판사한테 가서 판사한테 해결해 주세요 하니까 판사가 소를 제기한 놈이 항변권이랑 권리 있으니까 승소 판결 때려. 일부 승소 판결. 그리고 판사는 해결해 줘야 되니까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급부 판결 때릴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야. 자, 동시행항해니까 이행지체 책임이 없고 지연이자도 없습니다. 자동채권은 상계가 안 돼. 수동채권 상계가 된다. 자, 끝났습니다. 442페이지 효력에 자, 이행 거절권에서 3번째 줄 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연기적 항변권 나옵니까? 그게 여기 있잖아. 현관펜 놓으시면 돼요. 연기적 항변권. 자, 그 다음에 이행지체 책임 면제 나와 있습니까? 자, 이겁니다. 이거. 이행 책임이 없고 지연이자도 있다 없다? 없답니다. 이거 줄 겁니다. 파랗게 된 거. 소송상 효력 나옵니까? 자, 소송상 효력은 377페이지 참조 적어놔. 377페이지. 두 번째 줄. 상한 급부 판결하게 된다. 돼 있습니까? 이 내용이 377페이지에 있다고. 옆에 적어놔. 377페이지는 유치권이다. 유치권. 자, 그러면 유치권에도 상한 이행 판결 때린다 안 때린다? 때린다. 자, 그럼 한번 보자. 377페이지. 377페이지 한번 펴봐요. 폈어요? 네. 자, 그러면 그 위에 올라가면은 재파산 행사돼 있어 메뉴에. 거기서 보시면 맨 밑으로 가면은 즉 상환 급부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때려야 한다 돼 있죠. 옆에다가 442페이지 참조 적어놓고.
442페이지 참조. 그래서 동시이행의 한벽권이나 유치권은 상환 이행 판결, 급부 판결 때리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때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동시이행의 한벽권과 유치권의 공통점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442페이지로 오셔서 자, 443페이지로 갑니다. 그러면 상계 문제 파랗게 된 거 줄 것이고 핵심이 어디 있어? 맨 끝에 있지? 자동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근데 맨 마지막에 수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의미는 알겠지? 시험에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 외우는 게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외워졌잖아. 지읒은 시옷이 아니다. 시옷 동그라미. 맞죠? 시옷이 많이 있잖아. 사기와 다른 제도 관계할 때 선택. 사기와 착오, 사기와 하자담 책임. 맞죠? 선택한다고 했어 안 했어? 뭐 그런 게 있어. 몰라. 자, 했어. 뒤에 가면 한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가서 이제 안 한 거 있죠. 440페이지에 확대 적용. 여기입니다. 이거 확대 적용. 요거. 자, 요 내용이 이제 확대 적용이야. 확대 적용.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판서 노트의 몇 페이지입니까? 76페이지죠? 있어요? 자, 76페이지에 우리가 아까 한 개 적어놔야 돼. 뭘 적어놔야 되냐면 경매 아까 적어놨죠? 여기네. 경매가 뭐가 되면 무효가 되면 배당금 반환과 등기 말소 소유권 이런 게 말소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요거 적어놔야 돼. 요거 시험에 3번 나왔다고. 오케이? 자, 요거를 여백에 좀 적어 놓습니다. 경매가 무효가 됐을 때. 되나요? 자, 그럼 확대 적용 요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확대 적용. 자, 보시면 책에 한번 볼게요. 자, 어디에 440페이지에 민법 및 민사 특별법,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경우 나와 있습니까? 자, 첫 번째 1번 첫 번째 점이 별표. 해제됐다. 여기입니다. 이거 해제. 해제 계약 해제되면 무슨 회복합니까? 원상 회복하거든. 원상대로 회복할 때 무슨 이행이다? 동시행입니다. 무슨 이행? 동시행. 별표해 놓으시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 여기 나오죠? 담보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됐을 때 또 원상 회복하거든. 담보 책임 또 무슨 이행이다? 동시행입니다. 자, 두 번째 점 판례죠? 자, 그래서 440페이지에 민법이 민사특별법에서 인정하는 경우 첫 번째 별표, 두 번째 담보 책임, 세 번째가 별표입니다. 세 번째 점. 자, 우리 전세금 나오죠. 전세권. 나와요? 이건 317조에 보면 나오는데 전세 계약이 끝나면 뭡니까? 전세금 반환하고 목적물 반환하면서 플러스 무슨 서류 줘야 됩니까? 전세권 말소 서류 주는 거하고는 동시이죠? 네, 동시이다.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하면서 말소 서류 주는 건 무슨 관계다? 동시이다. 317조 보면 나옵니다. 시험에 3번 나왔어요. 이거 별표에 해제 원상 회복 시험에 3번 나왔어요. 동시이다. 자, 그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또 나왔던 게 가등기 담보. 자, 요게 이제 우리 판서 노트에 6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68페이지가 맞을 건데. 69페이지네, 69페이지. 판서도 69페이지, 판서 노트. 판서도 69페이지. 판서도 69페이지 가면은, 폈어요? 자, 우리가 청산 절차 거치는데, 맨 끝에 가면 2개월 지났어. 목적물 반환과 가등기에서 보는 경우 청산후 지급은 무슨 행위입니까? 동시행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돼 있죠? 소유권 취득, 가등기 보는 게하고 청산후 지급과 목적물 인도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책의 440페이지에 네 번째 점이 626페이지 참조 적어놔. 626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기본서에 626페이지에.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점 판례 별표. 우리 아까 했습니다. 잔금 지급하고 이전 등기하는 거하고는 무슨 관계? 동시행. 맞죠? 자, 그래서 잔금 지급하고 목적물 인도는 동시행이다. 그거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한번. 자, 그러면 이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서 인정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별표 해제했다. 무슨 회복할 때? 원상회복 동시행이고. 자, 2번보다 세 번째 점 판례. 전세 계약이 끝나면 목적물 반환과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과 말소를 주는 거는 무슨 관계? 동시행이다. 자, 가등기에게서 본등기하고 청산금 지급과 목적물 인도는 무슨 관계? 동시행이다. 자, 매매 계약에서 잔금 지급하고 이전 등기할 때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다 이 말이야. 자, 그다음 밑에 가서 통설 판례가 인정하는 경우 1번 첫 번째 점 판례. 현관펜 무효 취소 나오죠? 무효 취소해가지고 서로 반환할 때 무슨 관계? 동시행입니다. 두 번째 점 판례는 뭐라 되고 세 번째 점 판례 별표입니다. 세 번째가 아니고 네 번째. 자, 첫 번째 점하고 네 번째 점 판례가 별표입니다. 임대차 종료하면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은 무슨 관계? 동시행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임차권 등기명령 형합해 놓으시고 이거 나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나옵니까 이게? 임차권 등기명령에서 등기 말소하고 보증금 반환은 뭐가 쓰니? 보증금 반환이에요. 말소해 줍니다. 맞죠? 임차권 등기명령 왜 한다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안 하니까 임차인이 나갈 때 임차권 등기명령해가 임차권 등기해놓고 나가본다고. 보증금 반환해야 내가 말소서를 주죠. 그래서 뭐가 선행이다? 보증금 반환이 선행이다 말이야. 근데 이게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말이 없이 임차권 등기명령에 있어 등기 말소 이 말이 없이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동시행인데 요게 들어가면 얘가 선행이라고.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한번 보세요. 임대차 계약했어. 그럼 보증금 내가 이제 이때까지 있다가 나간대 그러면 보증금 반환하는 거하고 목적물 내가 인도하는 거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그 집주인 내려와서 말합니까? 원상회복 해놨네. 그럼 돈 넣어줄게 계좌로. 여줍니까 안 여줍니까? 넣어주잖아. 이 쉬운 문제야.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무슨 관계? 동시행인데 보증금 반환 안 해가 임차권 등기 명령 해가지고 했잖아. 이럴 때는 말소하려면 뭐부터 반환해야 돼? 보증금 반환해야 말소해준다고. 알겠지? 이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차이를 봐야 돼. 보증금 반환과 목적금 반환인데 요 단어가 들어갔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단어 들어가면은 반환이 선행이다고. 알겠지? 그게 주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점 판례가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해가지고 대금 지급과 목적물 인도하고 이전 등기는 동시행입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점 판례가 별표 2개 주셔야 됩니다. 별표 2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상호 지분 간에 이전하는 것은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다 말이에요. 구분 소유 관계가 해소되면서 상호 지분 넘기는 것은 동시행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밑에 점은 나머지는 안 봐도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다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4번 안 봤잖아. 4번. 필요비 상환 의무 나와 있습니까? 임대인의 필요비 상환 의무. 두 번째 주죠.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 내에서 차임 지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맞죠? 자, 그래서 내가 뭐 합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임차인인데 뭡니까? 방충망이 찢어졌어. 5만 원 주라 했는데 안 줘. 그럼 월세에서 5만 원 까고 줍니까? 그럼 되지 뭐. 그럼 돼요. 얘는 거절할 수 있다고. 필요비 줘야 되니까. 임대인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5번의 내용이 아까 뭐랬습니까? 동일성이 유지되면 한벽으로 뭐 한다고? 존속한다고 했지 아까? 여기 있네. 자, 동일성 유지되면 채권 양도나 채무 인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동일성 유지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항변권으로 만다. 존속합니다. 그거 줄 것이면 돼요.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그런데 경계계약은 된다 안 된다? 경계계약은 구채무를 없애고 새롭게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동일성 유지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 정리했고 다시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시 정리하고 깨끗하게 지우고 다시 정리하고 중요하니까. 네? 뭘 했는지 모르겠지 지금. 네, 자, 이제 다시 정리하면 좀 개념 잡을 수 있어 다시. 자, 지금 판례 내용까지 다 했단 말이야. 이거 취업 보내고. 자, 이거 참 나중에 또 하면 되네.
여기는 놔둬야 되는데. 자, 요거 다시 정리해 볼게요. 다시. 자, 빨리해서 뭡니까? 또 내용 또 뭡니까? 판례 내용까지 다 정리하니까 이게 무슨 뭘 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게 뭐냐? 동시 항변권이라는 것은 잔금 주고 이전 등기 하는 게 무슨 얘기야? 동시행이다. 이거 알죠? 요거 시험 나왔어. 예? 요거 시험 나왔는데 계약금 5월 1일 날 주고 중도금 5월 15일 날 주고 6월 1일 날 잔금 주면서 이전 등기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동시행이지. 그럼 동시 항변권을 인정하려면 성립 요건이 무슨 계약일까? 쌍무 계약이고 뭐가 도래해야 됩니까? 변제기 도래해야 되고. 자, 일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을 청구해야 된다. 그랬을 때 갑도 을도 무슨 관계? 동시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쌍무계약인데 동일성이 유지되면 항변권 존속인데 당사자가 뭐 되더라도 변경이 되더라도 채권이 양도되거나 채무가 인수됐다 그러면 그 채권 채무가 그대로 넘어갔으니까 변경돼도 항변권을 만다 존속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채무가 뭡니까? 이행 불능으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항변권은 존속한다 했지. 했어 판례? 예. 성질이 변해도 항변권은 유지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다만 경계계약은 된다 안 된다? 아까 금방 봤잖아. 안 된다 했지. 경계계약이 뭔데? 구채무를 없애고 새롭게 계약하는 거. 이거 경계계약 잘 몰라가지고 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런 경우잖아.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파트 담보대출 받았는데 3년 지났어. 근데 그 전에 돈을 이렇게 좀 갚았어 안 갚았어? 갚았잖아. 예? 그러면 앞에 그 채무 없애고 다시 계약서 씁니까 안 씁니까? 5천만 원 대출 받았는데 1천만 원 갚았다고. 알지? 3년 갚았어. 그러면 4천만 원이 다시 계약 쓰잖아. 그러면 경계계약이라고. 경계계약. 그럼 구채무 없애고 5천만 원짜리 없애고 4천만 원짜리 새로 찍는 거야. 그러면 관계 끊어지는 거지. 맞지? 그 경계계약인 경우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동시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항변권을 존속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지. 자, 두 번째 갑니다. 변제기 도래인데 선이행 의무자 여기 얼리 얘기하는 거야. 계약금 먼저 주고 중도금 먼저 주기로 한 사람이야. 항변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맞지? 왜? 계약서에 먼저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먼저 지급하기로 돼 있었으니까. 항변권 행사할 수 없는데 예외 여기 나오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뭐대로 하면은 잔금 또는 항변권 행사할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런데 무슨 항변권 나옵니까? 내가 중도금을 먼저 선의의 의무자로서 내가 중도금 지급하러 갔는데 채권자 들러보 있고 뭡니까? 빨간 딱지 붙이고 난리 법석에 맥스 잡고 있고 돈 줄 수 있어 없어 중도금? 불안하니까 못 주죠. 536조 2항 불안의 항변권. 선의의 의무자가 있다면 원래 선의의 의무자는 먼저 이행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변권 행사할 수 없지만 이 두 가지 경우에는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다. 에? 불안, 중도금 지급하러 갔는데 불안하잖아. 빨간 딱지 붙이고 채권자 들러보 있다고. 그럼 내가 여러분 가서 뭐랍니까? 돈 못 줘! 근데 갑이 뭐라는 거야? 돈도 임마! 왜 안 주는데? 그게 돼. 법에 있다. 536조 2항. 알죠? 불안해서 못 주겠다. 해결해가 누가? 맞죠? 하겠나 이거? 하겠나? 이거 설명할 수 있, 잘할 수 있다고. 이거 안 줘도 된다. 불안하니까. 맞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또 어떻게입니까? 중도금 지급하지 않다가 뭐 와버리면? 잔금 와버리면 잔금부터가 무슨 얘기야? 동시행이야. 이럴 때 동시행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야. 자 보세요. 중도금하고 잔금 맞죠? 중도금 잔금인데 중도금 잔금 사이에 기간이 얼마 차이나? 16일 차이 나잖아. 16일에 지은 이자만 주면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얼마 줘야 돼? 중도금하고 잔금 주는 데다가 거기다가 16일에 무슨 뭐 지은 이자까지 같이 줘야 요거 주는 거 하고 이전 등기하고는 무슨 행위다? 동시행이다 이 말이야. 알겠죠? 네, 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립이 됐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효과로 갑니다. 효과. 자, 돈 줄 때까지 6월 1일인데 6월 15일 때도 안 주고 내 돈 안 주고 부동산 안 넘기고 이랬어요. 7월 1일 됐는데도 지도 안 하고 나도 이행 안 한다. 계속 뭐 됩니까? 연기되지. 맞아. 연기되는 연기자 항변권이고. 자, 이래가 버티기 하면은 판사한테 가면 판사한테 판사가 뭐랍니까? 소를 제기한 사람이 온 거잖아. 일부 승소 판결 때립니다. 아니 항변권이랑 권리 있네.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때리면서 야 니는 잔금 지급하고 니 부동산 넘겨 상환 급부 판결 때린다고. 이행 판결.
같은 말이랬지. 상한, 급부, 이행, 판결 같은 말이랬어. 그리고 항변권이 있으면 지도 안 하고 나도 이행 안 하니까 이행지체 아니야. 아니고 지연이자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동채권은 상계돼야 안 돼. 요거 잘 봐봐. 지읒은 시옷이 아니다. 수동채권은 상계가 된다. 오케이? 됐지? 자, 그 다음에 갑시다. 요거 안 했는데 요것도 중요합니다. 은행에서 이제 뭡니까? 여러분이 은행 대출 받았다. 피담보채권 변제하고 저당권 말소는 뭐가 선행입니까? 여러분이 은행에 돈 다 갚았다. 그랬는데도 은행에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된 게 돼 있는 경우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럼 말소하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변제를 다 해야 은행에서 말소서를 줍니다. 맞지? 그런데 전화해가지고 말소해달라고 하면 얼마 한다고요? 5만 원 한다. 5만 원. 5만 원 한다니까. 알겠죠? 자동차에 캐피탈에 돈 다 갚으면 말소해달라면 얼마? 2만 원 한다 했잖아. 알죠? 돈을 다 갚아야 뭡니까? 말소를 할 수 있다고 해야 돼. 그 뭐가 선행이야? 변제가 선행이야. 자, 우리가 가등기 말소, 가등기 담보. 돈을 빌려주면 가등기 났어. 변제를 다 해야 가등기 말소해주는 소리를 준다고. 그건 뭐가 선행이야? 변제가 선행이야. 양도담보입니다. 양도담보에서 변제하고 이전기 말소는 뭐가 선행? 변제가 선행이다. 하여튼 변제 나오면 뭐가 선행? 변제가 선행이다. 말소보다는 변제가 선행이다. 자,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명의 말소는 뭐가 선행해? 임차권 등기명의 왜 한다 그랬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안 하니까 임차권 등기명의 한다 했죠? 보증금을 반환해야 말소해 준다고요. 이게 선의행이다 말이에요. 요 단어 키 단어다. 근데 이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동시행이다. 이게 32, 33에 나왔다고. 연단 나왔어. 자, 중요한 거 요거. 전세 계약이 끝나면 여기 나오죠.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뭐라고요? 반환하고 말소서를 주는 건 무슨 이행? 동시행이다. 317조. 자, 그러면 또 듣는데 경매가 무효가 되면 배당금 반환과 등기 말소는 무슨 이행?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아니다. 자, 이렇게 되시고 또 우리가 아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이거 아까 적어놔야 됩니다. 우리 판소노트에 여기다가 적어놔야 돼.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가 되는 경우 상호 지분 이전은 동시 이행이다 아니다. 이행이다 말이야. 욕심 3번 나왔던 거예요. 이것도.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상호 지분이 이전하는 건 무슨 관계다? 동시에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요 두 개 판례는 여백에 적어놔야 돼. 판소도 여백 있죠? 예? 알죠? 그거 적어놔야 돼. 요 두 개 판례 적어놔야 돼. 그럼 이게 끝이다. 응? 자, 그러면 이제 전세권 받고 부담부 증여는 시험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 증여는 우리 시험이 안 들어가니까. 해제 무슨 해보? 해제하면 원상해보 동시행이죠. 담보책임도 해제, 담보책임 내용이 해제와 원상해보이거든. 동시행이고. 요건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요거 가등기에서 본등기하고 목적물 인도와 청산금 지급은 무슨 이행? 동시행이에요. 요거 몇 페이지 참조? 69페이지 참조. 맞죠? 여기 적어놔야 되지. 예. 요거 나오잖아.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무슨 행위다? 동시행이야. 32, 33 연단 나왔던 거. 됐어요?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또 아까 뭐랬습니까? 여기 가등기가 있다. 압류가 있다. 가등기나 압류를 없애고 깨끗한 부분을 넘기는 거하고 대금 지급은 무슨 이행? 동시행이다. 됐어? 모르겠다. 자, 그러면 처음 하신 분들은 뭐야? 동시이행이 뭔데? 자, 우리 잔금 주고 이전 등기 할 때까지 네가 안 넘기면 내 돈 잔금 못 준다고 항변할 수 있는 권리가 동시이행의 항변권. 항변권이 뭐야? 거절권입니다. 됐죠? 그러면 무슨 계약일 때? 쌍무 계약일 때. 변제기 도래해야 돼. 지도 이행 안 하고 나도 이행 안 했을 때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지. 됐어?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효과는 어떻게 되는데?
계속 뭐 되고 있어? 연기되죠. 연기정한 묘건이고 상한 급부 판결 때리고 이행지체 아니죠? 진행자 없습니다. 자동체고 상계가 안 되고 수동체고 상계가 된다. 됐어요? 이 정도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이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다. 자, 그러면 443페이지에 예제 문제 풀고 쉬겠습니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돼 있네. 자, 보겠습니다. 기업분. 자, 이전 등기와 잔금 지급 의무는 무슨 관계다? 30의 기출문제인데 동시행이지. 니은번은 동시행이죠. 보증금 반환과 임차물 반환은 동시행. 그럼 기억 니은이네. 그 다음에 디귿번은 토지거래 허가에서 협력 의무와 매매대금 지급은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자, 이거 어디서 했어요? 앞에서. 그래, 앞에서 한 건 알아. 응? 토지거래 허가고요 했지. 자, 어디냐면요. 자, 13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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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서 134페이지에 맨 밑에 그 기출집은 30일에 기출되어 있던 거 있습니까? 요거는 30일, 32 연달아 나왔어. 매도인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 여자 협력하는 협력 의무 현관편에 주고 대금 지급하는 거와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야. 134페이지 있어? 맨 밑에 있지? 예, 그 옆에 적어놔. 몇 페이지? 443페이지 참조. 협력 의무와 대금 지급은 동시행관계 아닙니다. 이게 30일, 32 연달아 나왔어. 알겠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용 정리를 했다. 됐죠? 자, 이제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위험 부담 했죠? 자, 그리고 자, 좀 쉬었다가 446페이지 제3자를 위한 기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쉽니다.